네, 현재 시간 3시 12분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7% 내림세를, 코스닥은 1.6% 하락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시장 안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오늘 오후장 이상엽 이사와 유창희 본부장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에서 희비가 엇갈리는 종목이 아주 명확하게 뚜렷하게 보여주는 오늘장이거든요. 네. 그렇게 주제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눈여겨봐야 될 것 두 가지 주제 보시죠. 오늘 2차 전지에 대한 긴급 점검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반대로 그 안에서 관공자 준비 우리도 같이 해야 될까? 화장품주 탑픽을 골라보겠습니다. 먼저 2차 전지의 경우에는 오늘 탑픽을 좀 권하기가 힘든 시장인 것 같아서 왜 하락하는지를 좀 분석해 보려고 해요. 문제는 LG에너지솔루션 때문이다라는 이야기가 많던데요. 네. 결론은 LG에너지솔루션이 오늘 좀 시장을 좀 하락을 주도하는 것인데 네. 엄밀히 따지면 에코프로라든지 이들 기업의 실적이 3분기 때 안 좋았습니다. 약간 성장에 대한 어떤 정책에 대한 어떤 걱정이 있었는데 LG에너지솔루션이 너무 솔직하게 대답을 했나요? 내년에 올해 정도 수준의 매출 예상한다라고 말을 해버렸죠. 이렇게 되면 2차 전지에다가 고밸류를 우리가 해줬던 게 지금은 뭐 PER 기준으로 뭐 50배네, 100배네 얘기가 나와도 매년 성장이 뭐 20, 30%씩, 뭐 50%씩 막 성장하니까 지금 비싼 게 아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벌써 그 얘기 나온 지 한 3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내년에 성장이 매출이 올해랑 똑같다, 거의 비슷하다. 그러면은 좀 비싸다라는 인식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3분기 실적이 좋다라고 평가를 하지만 가장 어닝 시즌에서 가장 안 좋은 게 실적 피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투자자한테는 조금은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라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GM이 이제 전기차 볼트 차량 관련해가지고 LG하고 이제 끝내고 계약을 BYD라든지 중국 업체 배터리를 쓰겠다 하면서 또 여기에 대한 악재가 좀 나오면서 또 주가가 전체적으로 2차 전지가 흔들림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LG에너지솔루션이 이번 실적으로 인해서 주가가 빠진다기보다는 내년에 대한 전망치를 내놓았는데 우리가 그동안 2차 전지에게 부여했던 고밸류, 그러니까 성장에 대한 그 가치가 있었는데 내년에 성장폭이 좀 둔화될 것 같다. 매출 성장이 올해만큼 강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관련주의 고밸류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며 오늘장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GM의 전기차 수요 둔화 이야기도 있는데 실제로 한국이라던가 중국이라던가 미국, 유럽 전기차 판매량이 많이 둔화되고 있습니까? 어떤 추세예요? 네, 그 전기차 수요가 이제 그 중심에 있는데 일단 뭐 국내에 좀 말씀을 드리면은 2019년에서 2020년 올라갈 때, 그러니까 2020년, 21년 작년까지는 전기차 판매 대수가 굉장히 크게 증가했거든요. 네. 근데 1월에서 9월까지의 누적 국내 전기차 판매 대수를 확인해 보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1.9%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판매 대수가 성장률이 좀 둔화될 수는 있을 수는 있는데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었고 네. 근데 마이너스가 별로 안 크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조금 살펴보면은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는요. 1월에서 9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누적 판매 대수가 오히려 44.2%나 감소를 한 상황이고 네. 또 국내뿐만이 아니고요. 또 이제 최근에 또 미국에서 또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다음에 자동차 구입할 때 전기차 안 살 거야라고 이제 응답한 게 57%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국내뿐만이 아니고 뭐 미국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025년에 뭐 투자 금액이나 생산량도 정말 크게 증가를 할 텐데, 증가하면 좋은데 이제 수요가 좀 뒷받침되지 않을 거라고 전망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오히려 증가하는 게 오히려 안 좋은 거 아니야? 이 정도까지 투심이 좀 많이 위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전기차 수요 둔화가 일시적인 겁니까? 아니면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 유창희 본부장님은 네. 이 전기차 판매, 전기차 수요 둔화 이것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보세요? 아니면은 당연히 팔리다가도 안 팔리고 뭐 그 안에서 사이클이 있겠지라고 보세요? 뭐 팔리다가 안 팔리는 거죠. 그럼 다시 또 잘 팔릴 수 있는 거네요? 잘 팔릴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다만 그 시기라는 게 한 2025년 이후는 돼야 된다. 그러니까 1년 반 정도는 약간은 이제 힘든 고난의 시기가 좀 아닐까 생각 좀 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지금 테슬라를 필두로 해서 출시되고 있는 전기차들이 대부분 1세대 플랫폼 라인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봤을 때 한 2, 3년 지나게 되면 조금 이제 지루의 차량이 조금 지겨워진다 그럴까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신차에 대한 어떤 욕구가 있는데 신차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기차 판매를 둔화시킨다. 다만 지금 전기차 시장은 약간 정체기에 있지만 판매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상반기 기준이긴 합니다만은 상반기에 작년 대비해서는 그 판매 증가율이 많이 줄었지만 판매량으로 친다라면 뭐 작년에 판매를 했던 거 절반 이상을 상반기에만 판매를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한미 중 뭐 그 판매 성장률이 좀 둔화되고 있는 건데 미국 시장 많이 꺾이고 우리나라 시장도 많이 꺾였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는 2세대 플랫폼이 나오는 시기가 내년 하반기, 내후년 여름 정도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는 다시 한번 전기차 시장이 다시 올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아무리 뭐 인프라 투자가 많이 됐다고 하더라도 충전 시설이 부족한 건 사실이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해소를 해야 된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1년 반 짧게는 1년, 길게는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는 조금 전기차 시장 자체는 좀 둔화될 수밖에 없고 오히려 내연기관 차량들의 판매가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잘 팔릴 수 있는데 지금 현 구간의 수요가 좀 둔화되는 이 시기가 한 1년 반 정도는 좀 지속될 수 있다라고 네. 이야기했고요. 저희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 미국 선거를 신경 써서 보세요라고 의견 주셨는데 네. 최근에 그 전기차 IRA를 무언가 가로막는 게 미국 내에서의 정권 교체 그쵸.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이것도 정말 관련주들의 투심을 위축시키는데 한몫했을까요? 한몫하죠. 왜 그러냐면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 뭐 지금 거의 우세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뭐 죄송합니다. 설문조사 같은 거 해보면 지지율 조사가 트럼프가 어떤 그 후보를 갖다 놓다가 하더라도, 그러니까 공화당이 어떤 후보를 데려다가 놔도 바이든이 밀린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공화당이 된다라면 현재 바이든 정책이 상당 부분 조금 훼손될 수가 있고, 네.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라면 트럼프 지난번 대통령 됐을 때 바로 파리 기후협약 탈퇴 그리고 그전 대통령이 했었던 건강보험 다 철폐 뭐 이런 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준비해 놨었던 것들이 다 폐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국내 기업들이 투자는 투자대로 해놓고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뭐 그 선거만 보고 결과를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여기에 따라서 아직까지는 뭐 크게 요동치지 않지만 네. 앞으로 이제 내년 갈수록 이슈는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탱크님이 2차 전지주 손실이 어마어마하네요라고 글을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하반기에 좀 눈여겨봤던 게 2차 전지대에서 장비주였어요. 왜냐하면 장비주 수주가 본격화되는 게 하반기다. 그러다 보고 상대적으로 소재보다도 좀 덜 각광받았으니까 장비주는 좀 고평가 영역에서 그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제 관심 종목에 가득 채워놨었는데 그 종목들마저도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우리 탱크님 같은 분들 참 많으실 텐데 현 구간에서 2차 전지주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단순 보유자분들 홀딩하며 버티는 구간이에요? 아니면은 역으로 매수도 가능합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빠르게 약손절을 해야 되는 타이밍입니까? 네, 보유자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서 팔 거는 좀 아니고 네. 나중에 팔더라도 조금 더 지켜봤다가 반등 나올 때 파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에코프로만 좀 말씀을 드리면 에코프로 BM은 뭐 최근에 저점도 깨졌지만 에코프로가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최근 어제 저점이 한 2분의 1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뭐 많은 기업들이 뭐 2분의 1보다 뭐 더 하락한 종목군들도 많지만 좀 시가총액 1위, 2위 종목군들이 이렇게 좀 하락폭이 컸다는 거 좀 여기서 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대신에 그 이제 눈높이를 낮추는 거는 맞다. 나중에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고 나올지라도 과거에 좀 이렇게 상승했었던 급등했었던 그럴 때 생각하기보다는 좀 그래서 눈높이를 낮춘 홀딩 전략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신에 진짜 바닥이 어디일지
진짜 뭐 바닥을 잡을 때도 변동성이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좀 보류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2차전지 쪽에서는 배터리 장비 쪽 좀 좋게 봤고 21년부터 25년까지 뭐 연평균 한 44%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또 연말에 또 뭐 대규모 수주 전망은 여전히 아직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좀 뭐 투심이 좀 위축됐고 수요가 좀 그러면은 뭐 장비 이렇게 수주 받는 것도 조금 뭐 늦어지거나 연기되는 거 이런 뭐 투심 위축된 부분도 있지만 지금은 아니고 일단 뭐 조금 더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리 차원에서 본부장님도 그럼 보유자분들은 그냥 홀딩? 뭐 저도 뭐 원래는 좀 최근 낙폭 가대 종목군들 네. 뭐 조금 뭐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개별 이슈에 의해서 하락을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반등시 비중 축소를 좀 하셔야 된다. 뭐 이게 예전과 같은 주가 흐름을 가기에는 상당히 힘들 수밖에 없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2차 전지주 오늘장 왜 하락하는지 많은 분들 놀라셨을 텐데요. 이것에 대해서 정리해 드렸고요. 반대로 오늘 시장에서 강한 중국 소비주들, 그것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광군제를 같이 준비한다면 어떤 종목으로 준비해 볼까요? 이상엽 이사는 코스맥스와 클리오, CS 인터내셔널을 선택했고요. 유창희 본부장은 코스메카 코리아, 코스맥스 마녀공장 나왔습니다. 이사님, 저희가 개편했을 때부터 매번 필승주로 화장품주를 갖고 오셨는데 네네. 그만큼 이번 광군제는 예년과 다른 무언가가 있을까요? 네, 이미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예전에는 이제 광군제라고 보면 이제 11월 11일이어서 뭐 그날만 놓고 볼 수도 있었는데 이제는 2주 전, 3주 전부터 미리 사전 판매가 되는데 지금 보면은 광군제가 시작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징둥닷컴 같은 경우는 23일부터 그리고 타오바오, 티몰 같은 경우에는 어제부터 이제 판매가 됐는데 이거 수치가 나오고 있어요. 이틀 전에 시작했었던 징둥의 경우에는 23일 밤 8시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게 개시 10분 만에 화장품이랑 뷰티 상품 주문량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한 11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벌써 이게 눈에 이렇게 수치로 좀 확인이 되고 있다는 거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어제부터 이제 또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11월부터는 이제 6호 전세기가 또 뜹니다. 그래서 이게 6년 10개월 만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도 그래서 11월 3일부터 주 2회 제주 가는데 앞으로 더 이제 여러 지역이 또 이제 도시에서도 전세기를 띄울 것으로 이제 그 부분이 또 긍정적인 것 같고요. 뭐 실적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고 최근에 수출도 5개월 연속 수출 증가율도 확인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미국 기업 중에서 그 중저가 화장품 제조하는 기업 한 시가총액 8조가 되는 이제 엘프 뷰티라고 있는데 네. 올해 약 한 2배 넘게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좀 9월 조정 나왔다가 10월 들어서 좀 저점을 높이면서 좀 바닥을 다지고 있는데 실적 좋을 거라고 전망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업의 실적 발표가 언제냐고 하면은 11월 1일 이어서 좀 화장품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미국 관련된 기업이 흐름이 좋으면은 투심 좋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11월 1일인 것도 좀 일정으로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어제 저희가 이제 아이템 회의할 때 네. 저희 PD님 제작진에서 화장품주 광군제가 좀 심상치 않아 보인다 하자라고 해서 뭐 그걸 벌써부터 제가 준비하냐고 커트했거든요. 근데 오늘장 올라버리는 바람에 너무 미안해서 뒤늦게 좀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 종목을 봤을 때 클리오도 있고 코스맥스도 있었고 유창희 본부장님은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우리가 따라가는 게 광군제 그 11월 10일을 기다리면서 따라가는 게 그래도 맞는 전략이라고 보세요? 뭐 저는 충분히 이슈는 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어저께 이제 지금 홍콩 증시는 조금 상승폭이 많이 둔화되긴 했습니다만은 중국이 재정 지출을 한 0.8% 늘리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0.8%가 뭐 맞냐 적냐라는 게 아니라 올해 남은 시기가 지금 2달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재정 지출을 늘리겠다고 한 부분들이 중국 소비주들 관련해서 큰 호재가 될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군절 이슈도 있겠습니다만은 중국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 자체도 하나의 큰 이슈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화장품주들 상승하고 있었고, 맞아요. 경기 소비주라고 할 수 있는 약간 여행 관련된 거, 뭐 카지노란 이런 종목군들도 아침에는 약하게 출발했지만 상승으로 전환되고 있는 부분들이 이 영향이 아닌가 생각 좀 하고 있고요. 어쨌든 화장품 관련해서는 저는 코스메카 코리아 어쨌든 뭐 올해 화장품주들 그 주가 상승을 좋게 나오는 기업들은 대부분이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쪽의 판매 비중이 상당히 높은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꾸준히 가져갈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ODM 매출 성장 계속 이어질 수 있고 미국 쪽의 고마진 제품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들, 거기에 이제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감안한다라면 충분히 이번 달에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상승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코스맥스는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중국 향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마녀공장은 상장하고 나서 이렇다 할 흐름을 못 보여줬는데 맞아요. 어쨌든 미국, 일본 사업 확장에 대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고 뭐 천연 제품을 활용한 화장품 시장 계속해서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마녀공장 클렌징 오일이 진짜 좋은데 주가가 상상으로는 잘 안 가더라고요. 네. 근데 오늘 장은 일단 상한가에 안착을 하면서 급등세를 보인 마녀공장이고, 저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 또 이랬어요. 지금은 잘 가는 거 오히려 더 보존하고 약한 거를 힘들어도 자르는 게 맞는 시장 아닙니까? 라고 의견 주셨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게 그 코스메카 코리아의 차트가 아닐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지금 더 움직이고 있는 게 코스메카 네. 코리아거든요. 그럼 신규 매수도 가능해요? 뭐 저는 네. 뭐 하루 이틀 흐름을 보면서 충분히 공략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일단은 저는 45,000원 정도, 4만 원 돌파를 이제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4만 원 돌파 이루어진다라면 한 45,000원대까지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네. 다만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본다라면 지난 한 일주일 정도 행보를 보여줬던 자리가 35,000원이거든요. 35,000원이 중요한 지지선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0월 동안에도 한 40%가량의 네. 주가 상승이 나온 코스메카 코리아인데, 여기서 4만 원이 돌파된다면 4만 5천 원까지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대신 손절가도 같이 제시해 주셨고요. 이상엽 이사님의 탑픽이었던 코스맥스도 전략으로 마무리해 볼까요? 네, 코스맥스 이제 대표적인 ODM 기업인데 중요한 거는 이쪽 한국콜마나 코스맥스 같은 경우 뭐 이렇게 뭐 인그루드랩도 뭐 등등 있지만 구조적인 성장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근데 구조적인 성장이 나오는데 올해만으로 성장이 끝날 거냐? 그건 아니다, 이르다,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그게 이제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인디 브랜드가 증가하고 있는데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고 있지만 인디 브랜드가 증가할수록 그 제조업체들은 이제 뭐 화랑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경기가 안 좋다 하잖아요. 그러면 높은 화장품 안 사죠, 그렇죠? 가격이 비싼 거. 그러면은 오히려 또 인디 브랜드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인디 브랜드가 성장해? 그러면은 이제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성장 기대가 된다는 거고, 중국인 또 유입이 올해는 뭐 한 200만 명 기대되지만 내년에는 한 600만 명 기대가 된다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앵커님은 10대 때 화장 좀 하셨나요? 안 했죠. 저희 때는 화장 잘 못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요. 네. 지금의 10대 분들은 이제 뭐 K-팝 뭐 이런저런 영향이 있겠지만 화장의 영향이 화장을 많이 좀 하고 또 이제 피부 관리도 합니다. 뭐 모공이나 또 이제 뭐 여드름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 9월 기준으로 올리브영에서 좀 많이 좀 구매를 하고 있다는 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 16만 원, 네. 손절가 13만 원 제시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장 마감 좀 늦었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10월 25일 수요일 우리 증시 장을 마쳤습니다. 결국 2차 전지의 그 충격파는 회복하지 못하고 오늘 양시장 모두 다 내림세로 장을 마쳤어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가 나왔고, 정말 시청자분께서 이런 말 했는데, 이렇게 하루 시장 올리고 다시 또 빼면서 시장을 흔든다면 많은 분들이 지쳐서 주식시장을 떠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라는 의견 주셨거든요. 저도 공감합니다. 그만큼 대응하기가 힘든 시장이 지금 몇 달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장 상황을 먼저 알아보고서는 대응책 세워보도록 할게요. 김예솔 아나운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10월 25일 수요일 클로징벨 플러스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3분기 기업들의 호실적 속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뉴욕 증시의 반등에도 우리 증시는 상승폭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양시장 모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이어졌습니다. 코스피는 상승 출발했지만 낙폭을 점점 더 키웠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0.8% 넘게 하락했습니다. 2,363포인트까지 내려왔고요. 코스닥은 그 하락폭이 점점 더 짙어졌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1.7%대 하락하며
70선까지 오늘 내려온 모습입니다. 이렇게 지수의 하락을 주도했던 건 2차 전지 기업들이었죠. 이 2차 전지 대형주나 소부장할 것 없이 이 리튬이나 테슬라 관련주까지 일제히 오늘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대형주들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삼성 SDI도 7% 넘게 하락했고요. 에코프로도 오늘 8% 넘게 낙폭을 키웠습니다. 어제 상승했던 LNF 역시도 오늘 하락폭이 좀 짙은데요. 7% 넘게 하락했고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까지 오늘 시장에서 일제히 파란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미국의 GM이 전기차 생산 목표치를 또 내려잡으면서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 시총 상위 종목에 있는 2차 전지 기업들 일제히 하락폭을 키워갔습니다. 다만 오늘 시장에서는 이 테마나 섹터들이 또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 카타르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스마트팜 수출을 독려했다라는 소식에 오늘 시장에서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우든지팜이 오늘 장 초반부터 급등했는데요. 역시나 상한가,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오늘 시장 마감했고요. 그린플러스와 우리바이오, 농우바이오 일제히 관련주들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 스마트팜 사업에 진출한 국순당 역시도 4%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한편 오늘 중국 소비주, 화장품 기업들도 또 장 후반에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중국의 최대 쇼핑 축제인 광군제가 가까워지면서 기대감이 작용을 한 겁니다. 11월 11일에 광군제가 다가오면서 이 중국 화장품 소비가 늘 거라는 기대감이 커진 건데요. 이 마녀공장이 오랜만에 오늘 시장에서 이름을 올립니다. 상한가로 오늘 거래 마쳤고요. 뷰티스킨도 16% 급등, 코스나임과 토니모리까지 화장품 기업들 이 급등세보다는 상승폭을 조금은 반납했지만 역시나 빨간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는 음식료 기업들도 좀 올라왔습니다. 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주목을 받았던 미래생명자원이 오늘 10% 넘게 뛰어 올랐고요. 롯데칠성과 CJ프레시웨이, 빙그레까지 음식료 기업들 이 장 후반 들어서 상승폭을 점점 더 늘렸습니다. 오늘 빨간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개별 기업들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오늘 제약바이오주들 꽤 괜찮았는데요. 그 제약바이오를 주도했던 기업입니다. 오후 들어서 갑작스러운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 중국에서 마이코 플라스마 폐렴이 다시 한번 유행한다라는 소식에 이 관련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커졌는데요. 국제약품 가격 제한폭까지 올리면서 4,930원에 오늘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소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시어링 업체 소카가 오늘 시장에서 또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 주요 주주들 간의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보통 경영권 분쟁 이슈가 발생을 하면 이 주주 간의 매수세가 쏟아지는 경우가 많아서 이 주가에는 호재로 작용을 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그런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소카 전거래일 대비 22% 넘게 뛰어오르며 19,3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르는 종목은 많았지만 이 2차 전지 기업들이 크게 조정을 받으면서 지수 자체는 낙폭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과연 이러한 시장은 또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할지 클로징벨 플러스 통해서 자세한 종목과 시장 이야기 확인해 보시죠. 네, 어제 강한 상승으로 인한 기간 조정 혹은 약간의 기술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었는데 여기에 개별 이슈, LG엔솔이라는 큰 이슈가 더해지면서 코스닥 쪽은 낙폭이 좀 컸습니다. 단순히 기간 조정 혹은 기술적인 하락이 아닌 추세 하락을 또 우리는 걱정해야 되는 시기인 건지 자꾸 울렁대는 국내 증시거든요. 유채민 본부장님, 오늘 장 마감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성장주들이 많이 하락을 했는데 코스피라든지 코스닥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코스피가 0.8% 거의 1%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 2차 전지하고 전기차 관련된 부품주들 똑 빼고 보면 다 빨간불입니다. 뭐 조선주도 오늘 3% 이상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뭐 유통주들, 뭐 화장품, 뭐 섬유 의복, 뭐 음식료 업종군들 모두 강하게 상승을 좀 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시장도 약간 반도체가 상승폭이 조금 꺾인 부분, 조금 기업별로 좀 차별화된 건 있지만 어쨌든 반도체 관련된 거 그 안에서 좀 선방하는 모습이었고요. 뭐 나머지 뭐 엔터라든지 게임주라든지 뭐 관련된 기업들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워낙에 시가총액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2차 전지라든지 로봇 이런 종목이 하락을 해서 흔들림이 좀 나왔다. 주가가 많이 밀렸다 생각하고 있고요. 수급을 본다고 하더라도 외국인들은 2차 전지는 전부 다 매도를 했지만
또 반대로 보면은 매수를 한 쪽도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 쪽,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으로 해서 거래소 뭐 방산주들도 매수를 해줬고요. 코스닥 쪽은 외국인들 약간 그 화장품이라든지 엔터 뭐 이런 쪽에 대한 어떤 매수를 좀 해줬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는 그 조선주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화장품주들 좀 중심으로 해가지고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렇게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시장 분위기 자체는 네. 엄밀히 따지면 아주 나쁜 편은 아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외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 안에서는 일단 2차 전지를 보유하신 분들이 많았고 워낙 또 그렇죠. 시총 상위단에 차지하는 네. 종목이다 보니까 충격이 좀 크게 느껴졌고요. 그 와중에 오늘 오른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좀 테마가 많았어요. 앞서 짚어봤던 화장품주를 좀 제외하고 본다면 뭐 클라우드 테마 있었고 여기에 스마트폰 테마주가 있는데 중동 관련 이슈가 하나씩 계속 국내 증시 안에서 네. 급등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우듬지팜이 상한가를 갔어요. 요거 중동 시장에 국내 스마트팜 기업들이 수출된다고 하는데 실수혜가 있을지 오늘 장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이게 이제 한두 종목이 아니고 이제 여러 종목과 함께 묶이다 보니까 테마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고 또 시장이 재미없다 보니 돈은 이쪽으로 좀 몰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어제 지금 뭐 앵커님도 말씀하셨지만 뭐 재건이나 뭐 네옴시티 그쪽 보시면 뭐 하루 강했다가 또 하루 약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종목군들을 매매할 때도 좀 그런 부분은 좀 염두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이렇게 상한가를 나올 정도면은 그만큼 시장에서 강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또 시가총액이 그래도 뭐 웬만한 종목은 다수의 종목이 시가총액 1,000억 원 돌파하는 거는 긍정적인 것 같고요. 그래서 대장주로는 우듬지팜을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거래량이 좀 바닥권에서 터지기 때문에 윗꼬리를 길게 단 종목도 있고 아닌 종목도 있는데 윗꼬리를 길게 달았을 경우에는 이렇게 막 반등 시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오늘의 윗꼬리를 좀 하루 이틀 만에 강하게 돌파를 해야만 그런 시세 연속성이 나올 수 있는 점도 중요하겠고 그리고 만약에 지수가 오늘 좀 조정이 나왔는데 또 하루 이틀 있다가 또 지수가 또 상승할 수도 있잖아요. 네. 또 이제 중동발 여러 변수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게 따지면은 지수가 만약에 상승을 한다. 그럼 이쪽 테마 쪽 종목군들 변동성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손절매 기준도 정확히 좀 잡고 그리고 손절매를 또 길게 잡는 것보다는 좀 매수가 대비해서 좀 짧게 네. 잡고 접근하시면은 뭐 좋지 않을까 뭐 그런 뭐 기본적인 좀 트레이딩 전략으로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중동발 이슈가 이전부터 계속 나왔으니까 뭔가 너무 식상하다, 새로운 게 필요하다 했던 투자자분들에게 이 스마트팜이 적중하지 네.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국내 기업에서는 사실 그렇게 각광받는 스마트팜 회사가 없지만 미국이라던가 해외에서는 나름 시총이 큰 종목들도 많다고 들었는데 유창희 본부장님은 개인적으로 오늘 이 스마트팜과 함께 음식료주들도 같이 올랐는데 네. 테마성이 좀 강한 스마트팜 쪽을 보시겠어요? 아니면은 뭐 연말에 뭐 물가 상승이라던가 요즘 또 맥주값도 오르고 소주값도 많이 오른다고 오르죠. 하는데 그거 관련해서 음식료 섹터를 투자해 보는 게 좋다고 보시는지. 일단 뭐 경기 방어주 성격을 갖고 있는 음식료 섹터는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배당도 네. 많이 주는 것이고요. 또 스마트팜도 나쁘지 않은 게 제가 이제 무슨 EBS 영상이었나요? 어떤 영상을 봤었는데 그 전에 본 적이 있었는데 우리 사우디가 뭐 사막 지역으로 판단하지만 사우디가 어마어마한 그 농장 그런 시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또 새로 진출한다라면 또 뭔가를 협업을 할 수 있다는 부분들도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농심 같은 경우는 약간 스마트폰 관련돼서 이슈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동이라는 국가 자체가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똑같은 제품을 수출하기 같은 게 음식 같은 게 수출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맞아요. 허가를 받아야 네. 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 근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도 약간 어떤 기대감들 좀 있는 거 있다라면 충분히 새로운 시장을 또 창출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본다라면 음식료 업종군들도
뭐 오늘 오른 게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경기 방어지 성격으로 해서 오른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전체적으로 실적이라든지 또 새로운 뭐 시장 대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도 일부 반영된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롯데칠성도 상승으로 마감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농심도 올랐고 만약에 스마트팜 쪽이 좀 테마성이 짙은 것 같아라고 한다면은 경기 방어를 할 수 있는 음식료 더하기 중동 시장에서도 선전할 수 있는 할랄 인증을 받은 네. 뭐 제품과 관련된 기업들을 찾아보신다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다른 테마로는 그 폐렴 관련주가 있는데 요즘 주변에 보니까 감기 걸리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중국 내에서도 계속 바이러스 이야기가 돌아서 오늘 국제약품이 이로 인해 상한가에 갔고 그 외에 뭐 모나리자와 같은 마스크주들도 오늘 네. 장은 눈에 띄었습니다. 이 테마의 연속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역시나 뭐 테마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테마 단순 테마다. 네, 가까운 분 보니까 뭐 지난 주말 그 콘서트 갔다가 뭐 코로나 걸리신 분도 맞아요. 네. 네, 계시는 것 같고 그래서 네,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이제 테마성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모나리자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좀 이렇게 섹터별로 또 묶어 보면은 이게 또 치매로도 좀 엮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매년 뭐 적자거나 그런 회사는 아닌데 뭐 좀 차트를 보시면은 모나리자 차트 이렇습니다. 일봉 보시면은 언제서부터 하락했냐면 지금 주봉인데 2020년에 반짝하고 나서 지금 3년째 추세적인 하락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접근하실 때 좀 거래량이 좀 많이 터지고 그리고 시가총액이 오늘 좀 크게 상승했는데도 뭐 시가총액이 1,000억이 안 돼서 그래서 접근하실 때 좀 짧게 뭐 일단 테마다라고 인식하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그런데 그러다가 테마가 진짜 오래 가는 경우도 있어서 그렇죠? 네, 특히 또 겨울이면 감기 걸리신 분들 네. 많고 저희 가족도 어제 다 독감 주사 맞고 오셨더라고요. 네, 그런 거 보면은 이 폐렴 관련주가 또 힘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조심하자. 트레이딩 전략으로만 세워보자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오늘 장 정리해볼게요. 유채민 본부장님, 내일 장은 무엇을 봐야 될까요? 뭐 저는 현재 실적 장세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도 결국은 실적이 제일 중요하고 또 하나는 네. 수급 외국인들과 기관의 수급이 어떻게 더 들어올 수 있는지 여부를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중요하다. 그리고 수급, 외국인들의 수급을 눈여겨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상엽 이사님은 뭐 보시겠습니까? 내일 하이닉스 봐야죠. 실적 나오죠 이제. 네, 그래서 하이닉스 최근에 이제 좀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도 HBM 관련 후공정 또 그쪽 이제 TSV 공정 관련된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리플로 장비를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오늘도 시장이 좀 어려웠어도 뭐 프로텍, 레이저셀, STI, PSK 홀딩스 대표적인 리플로 장비 관련주인데 모두 상승했어요. PSK 홀딩스 같은 경우는 무려 한 4% 상승을 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기대감도 있긴 한데 SK 하이닉스 실적 좀 잘 나왔으면 좋겠고 그래서 투심을 좀 끌어올려줬으면 그런 바람을 가지면서 내일장 좀 기대해보고 싶습니다. 네, SK하이닉스 너만 믿는다 라면서 SK하이닉스의 실적 눈여겨보자 정리했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하나오션과 오늘장 반도체 안에서 강했던 HPSP도 알아보겠고요. 실적 나온 LG 디스플레이까지 수상한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 채널 고정해주세요. 두 분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